미군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북한은 이미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핵무기만 우리 안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미군이 떠났을 때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전력,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또는 국방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대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경제력, 그다음에 한미 연합 전력에 대응하기, 막강한 연합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기가 죽으니까 비대칭 전력에는 강한 상대를 약한 상대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강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동수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세력, 거기 그 대표적인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근데 핵무기는 이미 화성 18호까지 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 15,000km까지. 미사일 거기다 핵탄도 실어가지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대등하다. 그런데 그 큰 전략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힘들으니 전술핵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남한을 공격하겠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요. 왜냐? 핵무기는 육지에 있잖아요. 우리 한미연합전력이 메인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어디다 핵무기를 숨기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면 거기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됐어. 우리 F-35나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개발해서 잠수함에 집어넣겠다. 근데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제격이에요. 디젤 잠수함에는 가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력도 잘 안 나고 배를 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유도탄은 잠수함 발사 탄도탄 만들면 배가 기동성이 떨어지고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가 충전해야 되니까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SLBM을 만들기는 했는데 잠수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핵추진함을 만들겠다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올해도 저 심포 준수 가면서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이 4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거의 항공기를 완전히 평양을 초토화 시켜버리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는 미국 항공모함이 오면은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뭐냐? 핵미사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정에서도 이제 전략 순항미사일로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돌아다니면서 전략 순항미사일, 큰 거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 어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거 같이 포세이돈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주요 항구를 공격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거는 한미연합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력, 그래서 초기에 해군 바다로부터 공격하는 그런 걸 차단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핵 미사일은 됐고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어. 이제 근본적으로 전쟁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군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잠수함에도 미사일 싣고 수상함정에도 전략 순항미사일 싣어서 이제 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핵 어뢰 개발해가지고 항공모함도 공격하고 우리의 항구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먼저 그 군사력을 증강했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적으로는 압도해요. 탱크, 육군 같은 경우는 장갑차만 우리가 많고 탱크, 자주포, 야포 이런 거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해군도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740척, 우리는 140척. 우리는 등치가 커요. 배가.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군함이니까 그런 거 여러 척을 한꺼번에 20개의 표적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비교한데, 북한에 그 많은 숫자 740척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의 미사일 한 발값보다 싼 함정도 있어요. 미사일 쏘기도 아까운. 그래서 그거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도 거기는 810대가 있어요. 전투기가. 미그 15, 19, 17, 21, 29 있는데 미그 15, 17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 가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 없으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모형 비행기 가지고 막 이렇게 도보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해서 410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투기의 성능은 세계 최고예요. F-15는 미국에서 가져왔지만 F-15K 같은 경우는 F-15는 전투하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공중전에서. 그 정도 가지고 있고 F-35는 그야말로 스텔스기니까 귀신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없어요. 성능 면에서는 그래서 수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렇지만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그거를 핵무기로 지금 상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GFP 이제 세계 군사력 평가 미국의 이제 사설기관인데 거기에서는 뭐 북한은 한 36위로 올해 우리는 5위로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막 경제력, 그다음에 뭐 전쟁 동원 능력, 그다음에 도로, 항만 시설, 뭐 그 공항 시설 이런 다 한 60여 개의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에요, 돈. 돈은 깨면 안 되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 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다 그 전 GFP에 핵무기를 도입하면 우리보다 앞서죠. 근데 핵무기는 빼요, 거기 수준에서. 우리는 5위고 작년에 36위 했는데 아무튼 북한은 수적으로는 우리 압도한다. 그러나 성능에서는 우리가 워낙 유리하다. 먼저 현대전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쏘지 못하게 하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압도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질질 끌려다니고 가끔 우리를 무시하는 소리 할 때 기분이 팍팍 상하죠. 니네는 상대 안 된다, 뭐 미국하고 노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분 나쁘잖아요. 잠수함을 가진 거의 모든 나라는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를 실는 거예요. 그게 SLBM이거든. 그래서 미영 중소 프랑스, 미영 중러죠. 미영 중러 그 프랑스, 그다음에 인도 6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탄두를 만들어서 SLBM으로 이제 실은 거예요. 핵잠수함에. 그런데 북한은 선진국 따라가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탄두를 소형화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육상에 있는 핵기지는 불안하니까 잠수함에 집어넣겠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8월 24일 날 SLBM을 만들어서 500km 날려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막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비핵화를 막 유인하고 나와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은 SLBM을 북극성 1호, 1형, 3형, 그 다음에 미니 SLBM, 그 다음에 4형, 5형 다 대여섯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핵추인 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이잖아요. 핵추인 잠수함은 승조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하고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리고 힘이 세요. 핵추인 잠수함은 배를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왜냐 전력을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디젤 잠수함은 틀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핵잠수함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제 제재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국제 제재가 있으면은 부품도 못 사와. 잠수함 만드는데 그다음에 기술도 좀 부족한 거를 러시아나 중국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야 SLBM 만들어 놓고 지금 어디 좀 미국 겁도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사용 못해?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좀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일단 실어. 그러니까 가분수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10발을 만든다고 김근옥함을 작년 9월 6일 날 진술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비난했지. 야, 그거 진짜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 실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되겠느냐, 균형은 맞추겠느냐, 뭐 막 비난이 쇄도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의 나라는 일단 육지에 있는 핵무기는 불안하니 이거를 뭐 물속에 감추겠다. 이게 제일 1번 목표예요.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해라. 김정은이가 지시하면 걔들은 축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9월 6일 날 진수해가지고 그게 이제 로미오급 잠수함이 근 20척 되니까 거기다 10발씩 넣는 핵무기를 200발 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량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시운전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운전 하려면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우리 같은 게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개조하고 해서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완벽하게 기동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물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어디서 쏠지 모르잖아. 그 SLBM은 잠수함 모르니까 우리가 우주는 지금 정복하고 있는 단계지만 물속 세계는 정복을 못 하잖아요. 음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근데 만들려면 오래 걸려. 그러나 그 전에 뒤돌에 있는 디젤 잠수함에 일단 핵무기를 집어넣어. SLB 10발씩. 그래서 만든 게 김구름함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만들 필요 없다. 이제 찬반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통일연구원 조사하면은 만들어야 된다는 게 75.2%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찬반 이론이 많은데,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왜냐? 2차 대전에 디젤 잠수함이 해전의 양상을 바꿨어요. 1, 2차 대전 때. 양상을 바꿨다는 것은 1차 대전까지는 물속에서 공격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1차 대전부터 물속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전쟁을 2번 일으켰는데 2번 일으키면서 소련, 그다음에 폴란드, 프랑스, 영국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육군, 공군, 항공기도 만들어야 탱크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막 집중하다 보니까는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력이 영국보다 8대1로 열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잠수함을 만들자. 유보트. 그래서 유보트 작전. 유보트는 운터제 보트의 독일어로 물속에서 하는 배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영국을 거의 항복 직전까지 1, 2차에 2번이나 그랬어요. 항복 직전까지 영국을 몰고 왔어요.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물품 전쟁 물자를 안 사오면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2주만 더 지났으면은 항복할 단계에 미국이 그냥 수호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전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보트는 전쟁에서는 지고 전투에서는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독일. 그래서 그만큼 해전의 양상을 바꾸면서 비대칭 무기였다. 비대칭 무기. 해군이 열세니까 그거 가지고 비대칭으로서 이길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잠수함의 역할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같이 싸웠어요. 군함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2차전까지 잠수함이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군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선을 얼른 전환했어요. 미국은 독일같이 우리도 독일같이 상선을 공격하자. 그래서 일본을 굶어 죽게 하자. 여기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고사작전으로 갔다고.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미국 디젤 잠수함이에요. 그만큼 디젤 잠수함은 1, 2차 대전을 거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해전의 영웅, 해전의 양상을 바꾼 영웅으로 평가가 됐는데 2차 대전 말경에 독일의 승조원들하고 이 태평양 잠수함 승조원들이 한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승조원들이 디젤 잠수함 기술보다 항공기 기술하고 항공모함 기술이 더 빨리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충전하러 올라오면은 항공기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1953 미국이 만들었어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계속 그거 만들려다가 전쟁이 끝나버렸다고. 성공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개발된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체력과 승력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 안 올라가도 됩니까? 안 들키잖아요. 그래 진짜 잠수함이라. 근데 아무튼 해전의 영웅이고 2차 대전까지 해전 양상을 바꾼 영웅인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어요. 왜? 핵추진 항공모함 잠수함을 쓰다 보니까는 비교가 안 되더라 성능이. 근데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첫째로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잠수함 핵잠수함 만든다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 감시할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못 갖게 이제 일종의 압박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하다는 논리를 여러 사람이 찬반을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2차 대전의 해전의 영웅으로 역할했던 디젤 잠수함을 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잘 알면서도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는 다 없애고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죽자 살자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 하잖아요. SLB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미국이 원래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는 거는 전술이 그래요. 전술. 그거는 처음 출항할 때부터 정보를 막 감시하고 있다 나감과 동시에 따라다녀요. 물속에서. 다른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 따라다녀요.
핵무기를 못 쏘게. 이게 전술이에요. 그러다가 이 냉전 시에는 서로 부딪힌 게 많아요. 물속에서. 근데 서로 감시하고 도둑질하다가 걸리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 다쳐도. 그게 일반적인 전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분명히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 떠들고 다녀요 요새.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빨리 거기다 SLBM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걸 해주면 돼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해주겠냐고 우리 대신. 미국 누가 해주겠어요? 승조원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거 안 해줄 바에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작전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도 편안하지 않느냐.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가면 우리만 겨냥하겠어요? 미국도 겨냥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장 필요하다. 미국에서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핵추진장이 있는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지만 항상 같이 지켜준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있는데 뭐 만들어 이랬는데 2016년 8월 24일 날 SLBM 만나서 500km를 성공하니까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추진장 만든다면은 뭐 그냥 확답은 안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뭐 내가 뭐 굳이 시비 걸 필요는 없겠다. 그럼 뭐 부정도 긍정도 아닌 NCND라고 그거를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이끌 만큼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나라고 우리는 원래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93%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우라늄 농축도를 20% 미만. 왜냐하면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우라늄 농축이거든. 농축도가.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사서 군함 추진체로만 하겠다. 이런 거 다 미국한테 날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시비 걸 이유가 없어. 그러나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미국에서 사오는 원자력 기술,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해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뭐 양해는 안 해주고 그냥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상용으로 사다가 상용 거래되는 거 사다가 하는데 미국 시비 걸릴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는데 왜 미국이 뭐 굳이 반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도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핵전잠수함 만들려면은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요건이 지금 꾸준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 큰 도움이 없어도 왜냐하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상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 미만은 그래서 미국이 안 사와도 다른 나라에 사올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굳이 반대하면 NSG라는 걸 또 통제해요. Nuclear Supplies Group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통제하는 건데 우라늄 공급국과 수급국 그다음에 IAEA가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IAEA 감시해. 너 샀지? 너 팔았지? 너 어디다 썼어? 이렇게 감시하는 게 NSC. IAEA를 통해서 NSC를 그래서 너 한국에 팔지 마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곤란을 겪죠. 그러나 미국이 그럴 정도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한미를 대동단결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자. 이렇게 계획을 마당에 야 한국 너네 하지 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우리도 뭐 우리가 세계 모든 면에서 10위권인데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야 미국의 쿼터를 건드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고 우리도 경제력이 앞서 있고 우리도 지킬 게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 2019년대 방위 분담 500% 안 올려준다니까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으로 그런 북한의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를 과거에 얼마만큼 짓밟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떠나면 항상 뭐 저는 독도나 이어도 이런 데는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군이 떠나면 지금 미군이 있으니까 못 건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떠날 때 대비하고 뭐 미군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북한은 이미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핵무기만 우리 안 만들었어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잠재 적성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웃 나라끼리 싸우지 멀리 있는 나라끼리 싸워요? 브라질을 공격해요?
일본하고 뭐 중국은 항상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미군이 떠났을 때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전력, 독침 전략, 뭐 고슴도치 전략 이런 거 하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을 공격받아도 마지막에 SLBM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최후까지 생존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을 했어요. 응용 연구를 오래전 했고, 저는 뭐 전역한 지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 제가 이제 그 사업에 인벌브 했었는데 저한테도 요즘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나 그냥 감이 있잖아요. 촉이. 그래서 아마 상당한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하고, 미국이 자기들 안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국의 이익이 1번이에요. 결국에는 28,500명을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 사람 어디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많이 키웠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그 잠수함이 줄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버리면 줄을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밖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는 그런 거 모든 걸 떠나서 국익이 1번, 국익이 무엇이 우선이냐?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해방될 때 6.25 전쟁 이런 큰 격변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경제력도 세계 10위권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현무 5 미사일, F-15K나 F-35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한 번 못 건들게. 그럼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해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게 되면은 일단 첫째,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우리도 그리고 걔들이 작전하기 전에 추적 감시 먼저 쏠 수 있다. 이런 이기 때문에 견제를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을 괴롭혔던데 우리도 한 번째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거죠. 독도를 함부로 건드려? 너네 한번 건드리면 이걸로 숨어 있다가 쏘겠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사실 지리적으로 많이 이격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태평양 패권을 두고 엄청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침공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가 핵잠수함 개발하면 좋죠. 우리가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해군에서 여태까지 해군력 건설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작전 계획, 한미연합 작전 계획 보면은 해군력이 온다고 했잖아요. 항무전 다투기.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해주는데 왜 항공만 만들려고 해? 미군이 해준다는데 왜 핵잠수함 만들려고 해? 이런 논리가 지휘부에 팽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핵잠수함이나 핵무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과거에 아니란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되죠. 미국이 떠나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한미연합 작계에 보면은 미군이 많이 도와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군력은 거의 건설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항상 일본이 독도 침범하고 독도 망언할 때마다 우리가 전력 건설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계속 서해에서 자기 내화 만들고 항공만 기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군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때 우리가 하나씩 개발했다고. 그래서 해군력은 주요 외부 의존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군 순위부는 미군이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해군력이 발전이 더 됐는데, 특히 이제 해군력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계속 저 현역 때만 해도 간첩선을 침투시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작은 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작은 배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평화공존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해군력을 이제 큰 배를 만들고 그런데, 아무튼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핵추인 잠수함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핵추인 잠수함을 만드는 게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핵추인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 6개 국가. 공교롭게도 P5 플러스 인도예요. 그래서 미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 6개 국가가 핵추인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만들려고 막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호주, 브라질, 그 다음 우리도 만들려고 있고. 그래서 뭐 6개 국가에다가 지금 4개를 하면 10개 국가 되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북한만 빼놓고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북한만 빼놓고. 근데 우리가 핵추인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비싼데 뭐 자꾸 하냐. 근데 우리는 세계 경제력 10위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빌리고 다 무기 사는 나라예요. 지금 뭐 유럽 이런 데 다 돈 빌리고.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가난한 나라의 코스프레야. 난 이거 참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올인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2010년경부터 올인을 한 걸로 좀 첩보를 듣고 있었는데, 뭐 그 첫 번째 단계로 받는 게 SLBN을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이 옛날 SLBM을 3발 탑재한 잠수함이었거든. 그거를 고철로 사다가 일단 그걸 개발했어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이 막 3만 개, 4만 개 돼요. 그거를 다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근데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저 핵미사일 쏘고 뭐 저 화성 15, 18호 쏘고 하면서 막 도발을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막 압력을 냈잖아요. 경제 제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민은 굶어 죽어도 핵무기 미사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장 시찰하고 핵공장,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할 때 뭐 인공위성 기술하고 핵잠수함 기술을 달할 것이다. 보도가 됐었잖아요. 미국 이제 매체에서.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회담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지원해주고 대가로 이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핵잠수함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보다 빨리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언론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잠수함 만드는 게 30년 뒤졌거든. 디젤 잠수함 만드는데. 근데 핵잠수함까지 30년 뒤지면 안 되죠. 우리가 경제력 50배 앞선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얼마만큼 빨리 진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건조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항공모함이 11척 있잖아요. 뭐 10만 톤 이상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미국 따라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지랭이 찌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 핵 개발 경쟁했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개발하려다가 너무 돈이 비싸니까 안 돼가지고 핵 잠수함으로 간 거예요. 오히려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거가 더 커요. 타이푼 같은 거는 막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커가지고 그 한 척이면 막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계속 짝짝꿍 하면 불안해요. 옛날에 러시아 소련이 우리 6.25 때 남침할 때 둘이 손잡고 했잖아요. 소련제 T-80 이런 거 막 와가지고 막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데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인공위성 기술, 핵잠수함 기술, 그다음에 뭐 러시아가 최근에 선보인 포세이돈 핵어류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면 답답하죠, 우리가. 거기다가 뭐 사이버전 이런 것도 이제 교류를 협력하면은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 사이버전도 앞서 있단 말이에요. 뭐 사이버전이라는 건 전투를 안 하고도 뭐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뭐 돈 빼내고 무기 못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한국의 방위 산업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R&D 매번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데 뭐 이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이제 전쟁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살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2022년도부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2022년 이전에는 이게 이제 21년도에 세계 10대 우리 이 전략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전 제품이 2021년도에 171억 불이었더라고.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방위 산업이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173억 불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도 되겠네 해서 이제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뭐 세계 4대 방산 수출 국가로 진입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뜬 배경은 전쟁이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이제 R&D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했잖아요. 무기 경쟁. 북한이 뭐 탱크를 막 여러 대 확보하고 우리도 확보하고 항공기 이런 거 대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앞서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이웃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도 이제 견제할 정도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경쟁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쟁 비축물자를 한 60일 정도 우리는 항상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한데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다 이거예요. 미국이나 경쟁 국가인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비해서 싸다 이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 상품들이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주로 이제 인계받고 사고 그랬어요. 북한은 거의 전쟁이 일으킬 때 소련의 무기를 했잖아요. 탱크 뭐 비행기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실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제 참 비극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무기들을 받고 우리는 미국 시스템을 계속 따라가고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 시스템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 무기 생산 국가는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미국, 북한에서는 뭐 러시아나 중국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하고 또 대량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보는 거죠. 주로 해상으로 수출하죠, 해상.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은 부품을 가져다가 이제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막 K2 전차 뭐 이런 것들은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그냥 배로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두다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영접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배달해줬어? 그래가지고 뭐 예상보다 2개월 먼저 간 거예요. K9 자주포 뭐 K2 전차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신속하게 배달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완제품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큰 것들은 이제 부품으로 이제 가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함정이나 포, 자주포, 탱크 이런 것들은 거의 완제품으로 가요. 유출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기술 유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탱크 하면은 미국 기술도 있고 러시아 기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아끼는 기술이 있어요. 왜냐하면 융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은 협상을 할 때 판매 협상을 할 때도 그런 건 제휴하죠. 근데 상대는 그걸 계속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협상의 이제 전략이고 거기서 이제 뭐 누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받아올 때 잠수함 사올 때 우리도 핵심 기술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거 안 주려고 해외에다 나가요. 나가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이거 정부에다 물어보겠다. 이거 줘도 되느냐. 근데 사실 제스처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어보는 척하고 정부가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되고 그래요. 유럽 시장을 우리 한국 제품이 장악하면 기분 좋겠어요? 저는 2번에 걸쳐서 봤어요. 제가 2011년도
예, 독일에 파견 근무를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그것도 그 시기에 독일의 잠수함 회사에 파견 가 있었는데 그 독일 잠수함하고 우리 DSM이 잠수함하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판매를 했는데 20년 만에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인도네시아 세척 수출하는 걸. 그리고 그 당시에 제 킬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 하데베 조선소가. 근데 한 23만 명 됐어요, 인구가.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상상 초월인 거죠. 자기들이 당연히 인도네시아 잠수함 세척을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풍문에 들으면은 왜 과연 거기에 빼앗겼느냐, 한국한테 우리 가르쳐준다. 그래서 EU에서도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지난번에 뭐 마크롱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왜 한국이 시장을 이렇게 뺏기냐. 우리 유럽도 상당히 선진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금률을 20%에서 50%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EU라는 그 경제 공동체가 크잖아요. 한국이 점유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은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좀 선진국의 미운털이 좀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뭐 저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에서 경계를 많이 해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가격을 싸게 하고 적기에 원하는 시기에 배달해주고 적기 델리버리 해주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경쟁력 이기는 거죠. 우리의 방산 시장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이고 전쟁이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이 항상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배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수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국방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팔기도 하고 내 돈도 세금 들어갔는데 나도 돈 벌어서 우리한테 이제 피드백 시켜주면 환류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손빛도 좋기 때문에 저는 잘 극복하리라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쁜 소식이 이제 한류 해가지고 뭐 BTS 여러 뭐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제 방위 산업까지 그러면 이제 히트치는 거죠. 첫째는 방위 산업 그 상품 무기 만드는 거는 가격, 성능, 그다음에 납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플러스에서는 이제 후진국의 중후진국에 무기를 팔 때는 돈을 좀 빌려줘요. 차관 비슷하게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가격은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독일의 경쟁 기종보다 절반값이에요. 근데 성능은 거의 유사하고 어떤 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얘기했지. 성능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가격, 성능 좋죠. 그다음 납기는 폴란드에 막 2개월 먼저 원하는 시기보다 갖다 줬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건 대단하다.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선진국, 유럽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데 독일 같은 데서 좀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수준이에요. 왜냐, 니네는 뭐 갖다 우리가 기술 저도 개발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너희들 사겠다면 우리는 뭐 거기 무기도 팔고 가서 생산도 협조해주겠다. 그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계속 살 수만 없잖아요. 사는 기술을 전수받아고 자기도 공장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면 되잖아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무기를 팔면서 우리 돈을 좀 빌려줬어요. 수은이나 우리 뭐 5개 은행이 해가지고 돈을 빌려. 그 수출 금융 지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기에 착착 해주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다 국가마다도 언론이 뭐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정부를 찬성하는 언론 다 나눠지잖아요. 공격하는 언론은 뭐 왜 한국 걸 사느냐, 뭐 그래도 또 싸고 좋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옹호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옥신각신해요. 그런 와중에도 결국에는 기술이고 돈이고 그래요.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고 기술이 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치열한 경쟁이 향후 한 5년 이내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 될 거고, 우리는 그런 시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만이 아니고 아시아 중동 쪽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확대시켜야죠.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정부가 그런 걸 리드를 해줘야 되고 기업은 따라가고, 기업은 그래서 계속 제품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 끊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덕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에서 1년 내내 전쟁을 하는데 미국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 무기를 사용해보고 문제점 발견해가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무기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게 제일 많아요. 2차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2차전 때도 연합군에 무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그동안 뭐 꾸준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R&D비를 투자한 덕분에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이렇게 방위산업을 키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수출을도 연결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때 밀어주잖아요.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 그래서 잘 되리라 봅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기술이 있어요. 군사기술. 특히 F-15 같은 경우는 공동 생산도 하고 그다음 우주 분야 이런 데는 협력을 엄청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 공유하는 게 많아요. 기술 수준도 높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의해서 무기도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무기 수출 3원칙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베 정권 때 고쳤어요. 이제 무기 수출 3원칙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고. 옛날에는 근본적으로 수출을 못 하는데 특정만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근본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특정 국가, 교전하는 국가 이런 데만 안 한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바꿔가지고 그 법을 바꿨어요. 법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2016년도에 호주 잠수함 12척을 이제 수주를 경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이 거의 3파전 했어요. 3파전. 그랬는데 거의 이길 뻔했어요. 일본이. 막 그 아베하고 그 호주 총리하고 막 악수도 하고 뭐 거의 한의문을 이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호주에서는 내면적으로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이제 프랑스는 생각지도 않았거든. 근데 결국 프랑스로 된 거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일본 법에는 아직도 현지 생산은 못하게 됐어요. 호주에서는 너네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호주가 결국에는 패배했죠. 일본이 패배했지. 호주 잠수함 수출해서. 그만큼 일본은 기술력도 됐고 이제 법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객. 근데 우리는 쭉 고객을 확보한 상태고 일본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좀 밀리죠.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일본은 단합이 잘 돼요. 국익을 위해서 막 기사도 쓰지 마라 안 쓴다고 그런데 우리하고 많이 틀린데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조만간에 일본도 그 방위산업 시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있어. 중국은 물량공세란다. 물량공세. 우리가 태국하고 중국하고 태국에 잠수함 수출할 때 우리가 경쟁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중국에 졌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공을 들여놨는데 왜냐하면 물량공세. 너 2척 사면 1척 더 줄게 이렇게. 그래야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본은 방위사업 시장이 폴란드를 기점으로 지금 막 엄청난 기세로 확장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같은 그야말로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기술력도 일본이 많이 앞서가지 중국은 물량공세로 하지 이런 거에 대해 대비하자면 우리가 잘 할 수 없어요. 중국은 그 물량공세를 한다는 건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때 태국에 빼앗겼는데 결국에는 태국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중국이 이제 독일의 M2 엔진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데 독일에서 안 팔았다고. 그러니까 자국 엔진을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이 엄청 났어. 그래서 가격 다운하고 그랬는데 기술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앞섭니다. 집안 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집안 싸움이. 아는 사람이 적이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류하는 게 많잖아요. 한국에서. 과거에 현대 조선하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는 한때 세계 1위였잖아요.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은 결국에는 해외로 나갈 때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한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강대국에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잖아요. 응? 수출 못하게 이런 것들이 한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을 세워가지고 미국하고도 방위산업 FTA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상호 군수 조달 협정 이런 걸 지금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출 장벽도 좀 깨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끊임없이 잘 유지하면서 자주 국방도 하고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부하고 기업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 이런 데거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하고 호흡이 잘 맞, 궁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폴란드 무기 수출을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올 때 눈을 줬다 이런 얘기가 유행이거든. 그래서 일심 단체가 돼가지고 동결하는 국가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잘 호흡을 맞추면은 이 수출 증가세가 호조가 좀 장기간 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게. 선한 경쟁이지, 선한 경쟁.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현대 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과거에 지금 하나오션이 됐지만은 둘이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심하면은 해외 같은 데 수출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대표선으로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조정 통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업이 하는데 왜 정부가 계속 감나라 대충하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위산업은 사실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육성한 거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수도 아니고 방위산업은 그래서 기술 뭐 유출 통제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조정 통제를 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또 중동 쪽은 항상 그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방위비를 GDP에서 1%에서 2% 향후 5년 내에 2027년까지 5% 올리기로 했어요. 2%. 그러니까 2배로 올린 거지 방위비를. 지금 GDP 1%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보다 많단 말이죠. 근데 2배로 올리면 엄청나고 그다음에 중국도 대만을 침공을 뭐 한다고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계속 증강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대비해서 해군력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가겠다. 2049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EU에서 자체적으로 야 모든 EU 국가들은 GDP의 2% 이상으로 올려라. 2%는 하한가야 하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무기 수출 경쟁, 뭐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뭐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각국마다 군비를 증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방위산업 시장은 당분간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람 죽이는 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인륜적인데 이건 뭐 하늘의 전쟁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2027년까지 뭐 우리가 세계 방산 수출 4위 그다음에 도달하겠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일단 고용 창출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에 확실히 기여해야 돼. 이런 걸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해서 정부가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그 상호 조달 그 RDPU라고 하는데 방위산업에 이제 FT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체결해가지고 미국 수출 시장을 이제 열겠다. 사실 미국 수출 시장 여는 게 커요. 너무나 엄청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는 거의 미국에 사왔어요. 근데 우리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금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거지. 미국, 인도, 중국 이런 데 거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이.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한다는 거는 공산진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주행에는 이제 수출할 수 있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큰데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한테 많이 사왔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 제품하고 중국 제품이 망신당했어요. 뭐 쏘면 안 터진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불량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사온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이제 끼어들고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가 이제 팔려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요. 어떤 하나 팔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 중동 국가에도 이제 무기를 팔려고 이제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돈 빌려서 사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사요. 그런데 아시아 중동 국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돈 빌려주고 사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돈 빌려주고 사고 또 약속하면 잘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잠수함 3척을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팔고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 발효를 안 해준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아시아 중동 국가로 파는 거는 좀 비교적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돈도 빌려줘야 되고 어떤 때는 돈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도 KF21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5천억 띄고 5천억만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면서 루마니아는 돈도 안 빌려줘도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국가가 나타나면 많이 좋죠. 육군 하면은 뭐 첫째적으로 옛날에 탱크 때문에 6.25 때 탱크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탱크 막 가서 휘발유 병 가지고 탱크 뭐 육탄 공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탱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육군 같은 경우는 K2 전차가 탱크거든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거는 뭐 서울에서 쏘면 문산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곡사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육군에서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도 사거리 중량, 탄두 중량 무제한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무 4, 5 이런 것들은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미사일 성능이 개량됐어요. 우리가 거기다 택탄두만 싫지 않는다는 우리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핵탄두에 버금가는 이런 수준으로 그 파괴력이 커요. 그래서 육군은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현무 5, 6등 이를 개발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우리도 뭐 여차하면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기고, 해군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 지금 뭐 2021년도에 우리가 독자 기술로 만든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뭐 사우디 이런 데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페루 이런 데 수출하는 호위함, 필리핀에 수출한 호위함 이런 것들은 뭐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돼요. 가격도 뭐 톤수도 2, 3천 톤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인기가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주로 미국에 사온 것들이에요. F-15, 그다음에 F-35. F-35 같은 경우는 스텔스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 뭐 레이더 잘 안 잡히고 가서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그다음에 금감 백도 막 통신 감청 이런 항공기,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인공위성 이제 정찰해서 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군의 그 막강한 정보력, 그다음에 육군, 해군의 막강한 파워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결코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뭐 우리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했어요. 북한은 우리한테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비대칭 무기로. 그래서 핵은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안 했으면 어떻게 트럼프를 싱가포르로 오라 하노이로 오라 했겠어요. 우리를 그 대항하려고.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이제 우리는 현재까지 정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잘 결합된다면은 뭐 국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탑5는 뭐 일단 남이 알아주자. 남이 알아줘야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탑5면 K9이 제일 잘 팔리니까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 공군으로 하면 FA-50 공격기 3개잖아요. 그다음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지금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기저기서 지금 살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FA-50 했잖아요. 그 정도가 한 1, 2, 3, 4위 뭐 그다음에 5위라고 하면 이제 지금 수상 전투함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랭킹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209 1200톤짜리 9척, 그다음에 1800톤짜리 9척을 가져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근데 그 노하우를 또 우리가 귀신같이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 잠수함 성능은 원래 얼마나 조용하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또 무장이 막강하느냐, 공격력이 막강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거의 삼박자가 다 독일 거보다 앞섰다. 예를 들면 조용한 거는 우리가 독일 잠수함이 조용한 잠수함으로 유명해요. 우리 림팩에 가서 매년마다 훈련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우리끼리 이제 훈련을 해요. 독일 거하고 우리 만드는 거하고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잡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잡는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조용하다는 것도 증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옛날 2차 대전 때는 막 폭리 떨어지고 그러면 막 가능한 막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건 현대 잠수함으로 적용 요건이 뭐 400m 이상은 다 들어가니까 그 정도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력은 2차 대전까지는 어뢰하고 기뢰 두 가지 했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잠수함이 미사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 잠대함 미사일.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잠대지 미사일, 제일 유명한 게 SLBM이에요. SLBM. 그런 것들을 잠수함 발사 탄도탄, 육지를 공격하는 이런 걸 지금 기존의 통상적인 그 세계 각국의 디젤 잠수함에는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대함 플러스 잠대지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SLBM을 6발을 지금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기 다음 버전에는 10발 정도 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서는 SLBM을 가진 무기는 우리가 첫 번째 했어요. 북한은 디젤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용으로 한 발만 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했죠. 우리보다. 그러나 작년 9월 6일 날 자기들도 디젤 잠수함에 10발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니까 10발을 시켰다고 해서 수직 발상을 설치해가지고 시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좋고 그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의 한계는 기존의 배터리로 이제 수상항해 할 때는 엔진을 돌려서 하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배터리로 가요. 배터리는 어느 정도 쓰면 방전되잖아요. 그럼 올라와서 충전해야 돼. 충전할 때 걸리거든. 항공기나 수상함 때. 그래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디젤 잠수함은 아주 저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수중에서. 근데 우리는 거기다 배터리 성능을 이제 연료전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뭐 한 11km 이하, 시속 11km 이하 저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망 지속 능력도 훨씬 개선됐죠. 그다음에 뭐 음파로 잡잖아요. 물속에서는 음파를 내가 보내는 것이 보내서 우리도 이제 상대를 잡아내고 그러는데 상대가 우리한테 음파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선체에 부딪혀요. 그럼 그것이 되돌아가면 내가 걸리거든. 근데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음양 무반향 타일을 붙여요. 선체에. 그러면 음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차단하고 이런 면에서도 조용하죠. 우리 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국가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타봤는데 미국 핵 잠수함 타보랬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 또 국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타봤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솜씨와 인내와 그다음에 뭐 정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의 기술을 다 섭렵해가지고 최고의 잠수함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서로 살려고 하죠. 아니 바이어가 많이 넘나들면은 그건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대단히 훌륭한 잠수함이다. 디젤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지금 한국 핵무장로는 뭐 들락날락해요. 뭐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해가지고 이 한미일이 회의하고 나서는 그 자체 핵무장이 좀 여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대선의 핫 이슈가 한국의 핵무장을 시키는 데 많으냐 이거거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도 5, 60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장 안 했잖아요. 북한은 가난한 나라면 핵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잖아.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뭐 우리는 남한하고 상대 안 해. 우리는 미국 하겠어. 뭐 통미봉남 이렇게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 그런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아무리 캠프 데이비드 협정하고 뭐 켄터키 하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여기다 배치하고 해도 그 국민 여론이 그렇게 뭐 핵무장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그건 계속 핵무기 가지고 북한이 이제는 뭐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라는 건 좀 소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남한을 평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서서히 미국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 비확산을 책임지는 일본 국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처음 협력해 가지고 그 IAEA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전쟁에 사용하지 말자. 그다음에 IAEA 만들고 NPT 만들어서 절대 확산 못하게 하자 했는데 그게 주동자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러시아나 중국이 막 핵 비확산 해가지고 떠드는 거 봤어요? 미국이 제일 떠든다고. 근데 미국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국에 핵무장 시키면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국이 그걸 용인하겠냐 이거죠. 근데 미군이 특히 2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미국이 그걸 용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들이 주장해놓고 자기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자기 정책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28,500명 철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됐어 우리 이런 때는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확고부동한 비확산 정책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주장한다고 지금 70% 이상이 핵무장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한국의 여론이 비등하다. 핵무장 하자는 여론. 그러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핵무장은 정말 곤혹스러운 거야. 미국을 자꾸 괴롭히면은 막 성질나면 미군 철수한다고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한테 불이익 주려고 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핵무기는 만드는 게 우라늄으로 만들고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비핵 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수준으로 가자.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나라예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냐면 제조하지도 않고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 후 핵 재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처리 시설을 가지면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일본한테 용인하기 전까지 일본은 원자력 규격가 엄청나게 했어요. 낙하선에 후쿠다 뭐 스즈키 수상이 다 미국 가서 뭐 상의하고 뭐 교역하고 뭐 자동차 관세를 면제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10여 년 70년대부터 10여 년 노래가지고 1988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제철시설하고 농축시설을 보유한 거예요. 우리도 그 수준으로 가자. 근데 일본은 막 핵무장 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하고 미국 핵잠수함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이 요코스카에 항상 전개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절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 일본 공격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성질나면 한 번씩 하지 이제 일본에 자극하면. 그러나 우리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거 공격하겠다 남한을 뭐 평정하고 다 초토화 시켜가지고 통일시키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절박한데 왜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 핵무기를 만들고 안 만드는 건 그 다음 문제라. 다음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요. 다. 그러나 저는 핵무기를 만드는 건 미국을 너무 곤혹스럽게 하는 거고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핵 도미노 현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수준까지는 해라. 너희들 우리를 못 믿냐? 그래서 일본한테 핵 재처시설하고 농축시설을 이제 허용할 때는 그 분위기 IAEA에서 평가를 우리는 C급으로 했어요. 일본은 A급. 왜냐? 핵무기를 만들 우려가 있는 국가 해가지고 우리는 C급, 거기는 A급. A급은 믿을 만한 거.
네. 우리는 조금 덜 믿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뭐 1.21 사태 생기고 뭐 프레볼로 납치 사건 생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안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시도하려다가 들통이 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안 믿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2018년, 19년 뭐 이때 우리가 싱가포르 하노이 그 비핵화 회담을 유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견인을 했잖아. 그래 우리는 믿어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뭐 핵무기는 안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달라. 일본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가능할 것이다. 네,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와서 최 작가님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국제 정세라는 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급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항상 눈치 보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투자한 돈이 많잖아요. 무기 개발을. 그건 이제 미국같이 선진국같이 그걸 이제 판매를 해서 그걸 수익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들이 박수치고 군을 지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